저희 미주놀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스페이스X의 상장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내각 출범을 앞두고 정불효율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머스크에게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자, 오늘 영상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스페이스X 공홈에서 제공하는 멋진 영상을 보시면서 내러티브 형식으로 풀어갈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스페이스X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몇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2002년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것이 스페이스X 설립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2년 후 2006년에 첫 로켓인 팰컨 1호를 발사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상업용으로 발사된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금 팰컨 1의 네 번째 발사가 성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네 번째 발사가 성공한 그때가 이제는 자금력이 다 떨어져서 스페이스X가 파산 직전에 몰리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 단계고요. 자, 두 번째는 성장과 혁신의 단계인데 2009년과 2010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나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주정거장, 즉 ISS에 화물을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드디어 스페이스X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단계인데요. 결정적인 것은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재사용 로켓의 성공이었습니다. 특별히 2015년 팰컨 9 로켓의 첫 번째 성공적인 수직 착륙이 성공이 되면서 로켓 재사용 기술의 중요한 이정표를 쌓게 되고요. 2017년 팰컨 9의 재사용 로켓이 두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재사용 로켓의 실질적 경제성을 증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2018년에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만 개의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스타워프로 시작된 스타쉽의 초기 시험이 시작이 되고요. 이는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대형 우주선 개발의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스타쉽의 초기 프로토타입, 비행 실험 등이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놀라운 기술의 향상을 보이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스페이스X의 기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상장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으로 돌아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가 파산 직전에 있었을 때 일론은 상장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주요 관심사는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13년에 일론은 스페이스X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화성에 가기 전까지는 상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의 장단점에 대한 그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상장 기업이 기술의 급변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 2019년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부분을 3년 정도 뒤에 상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이 2024년이니까 또 이것도 연기가 되죠. 자, 2020년에 머스크는 스타링크의 상장에 대해 다시 언급하게 되는데요. 매출이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할 때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2022년에 머스크는 스타링크의 상장을 2025년 이후로 미룰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회의에서 3년 또는 4년 뒤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년 뒤면 바로 내년이거든요. 2024년 올해 최근 소식에 스페이스X는 일부 주식을 공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장 전의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해 스페이스X가 일부 주식을 공개 매각할 계획을 밝히면서 자,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임박한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스페이스 X 비상장 기업 가운데 여러분 역대 매출 1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종목이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틱톡입니다. 틱톡. 근데 틱톡을 완전히 따돌리고 지금은 넘버원으로 차지하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스페이스 X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일론이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를 따로 떼어서 스페이스 X를 상장하기 전에 스타링크부터 상장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 단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런 계획을 통해 머스크가 스페이스의 상장 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상장의 시기를 비록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페이스의 상장이 스타링크의 성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머스크가 상장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머스크는 이토록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신중한 모드를 취하는가? 두 번째는 먼저 상장하겠다라고 하는 스타링크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타링크의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보입니다. 스타링크도 여러분 2015년과 2018년에 초기 계획 및 개발,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 스타트, 베타 테스트 단계, 그리고 2021년과 22년에 성장과 확장의 단계, 그리고 지금 지속적인 성장 및 전 세계로 확장하는 모습,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15년에 일론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목표는 전 세계에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구글이 기구를 통해 전 세계에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계는 일론 머스크의 이 야심찬 스타링크 계획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데요. 2016년에 스페이스X는 FCC, 즉 연방통신위원회에 4,425개의 위성 발사를 위한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요. 2018년에 첫 번째 스타링크 테스트 위성인 2개의 펠컨 9 로켓을 통해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5월이죠. 첫 번째 스타링크 위성 배치 미션에 60개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킵니다. 괄목한 일이었죠. 그리고 11월에 추가로 60개의 위성을 발사해서 총 120개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스타링크와 첫 상업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2020년 5월에 베타 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초기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북미를 지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해 11월, 저도 이때 정말 기억하거든요. 코로나 해였기 때문에 공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용자에게 초기 접근을 허용합니다. 근데 이따까지만 하더라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게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를 일론은 또 극복해내게 되는데요. 2021년에 스타링크의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북미를 넘어서 유럽과 캐나다 지역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고요. 8월에는 이미 100만 가입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스타링크가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세계는 주목하게 되죠. 저도 여기서 스타링크를 주목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베타 서비스에서 저렇게 속도가 안 나는데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베타 버전에서의 스타링크의 속도는 인위적으로 속도를 다 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스타링크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2022년 2월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아프리카 및 남미, 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확장되게 되고요. 6월에는 스타링크 RB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동 중에도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면서 12월에 무려 200만 가입자를 돌파하게 됩니다. 수많은 캠핑 RB족들이 스타링크를 자기 차 위에 설치하면서 이제는 움직이면서도 인터넷을 곳곳에서 제공받게 되죠. 자, 지속적인 성장 및 전 세계를 확장하는 단계가 지금인데요. 작년이죠. 1월에 스타링크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의 추가 국가로 확장하게 되고 4월에는 이미 300만 가입자를 돌파하게 되는데 불과 1년 전에 200만 가입자에서 100만 가입자를 1년도 안 돼서, 아니
몇 개월 만에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저궤도에 4,000개의 위성 배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스타링크는 6,000개 위성 발표를 넘어서게 되고요. 9월에는 400만 가입자를 돌파하게 되고요. 12월에는 드디어 스타링크가 대한민국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에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스타링크와 대한민국의 통신사와 협약하는 기록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올해 1월 4일 날 한국의 LGU+는 스타링크와 직접 서비스 협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스타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인데요. LGU+는 다른 통신사와는 달리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3일 스타링크는 SK텔레콤과 KT와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국내 저궤도 위성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LGU+는 이미 1월에 협약을 마친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10월 15일 불과 2달 전에 스타링크는 SK텔레콤, KT-SAT, LGU+와 손잡고 도서, 산간, 해상 등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을 공략할 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스타링크가 대한민국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획기적 과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타링크는 한국에서의 서비스 개시를 위해 여러 통신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그 경쟁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는 왜 스타링크 상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테슬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죠. 테슬라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FSD를 비롯해서 계속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에 상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IPO 상장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주 주식 매 1년에 4번씩 그리고 굉장히 SEC를 비롯한 수많은 주주들의 발목 잡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페이스X가 상장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일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 요구사항입니다. 즉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장 기업은 엄격한 재무 공개와 정기 보고를 해야 하죠.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운영의 유연성을 누리며 특정 프로젝트나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상장 후에는 이런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주들의 압력인데요. 상장 후 일론 머스크는 주주들의 단기적인 수익 추구에 맞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야심찬 장기 프로젝트, 즉 화성으로 가는 이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주주들의 컴플레인과 푸시 속에서 잘못하면 자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일론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또한 상장 기업은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규제, 관할 밑에 놓이게 되는데요. 상장 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법적, 규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론은 알게 됩니다. 더불어 상장하게 되면 주가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는데요. 이는 회사의 평판이라든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스페이스X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은 시장의 기대와 실제의 간격의 차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장 시에는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스페이스X의 고급 기술들이 상장하는 다음부터는 오픈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페이스X의 혁신적 프로젝트가 결국 경쟁사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일론은 이미 테슬라의 주가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들의 과정을 통해서 상장만이 좋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해서 이토록 신중한 모드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일론은 언제까지나 스페이스의 상장을 멈추고 스탑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스페이스X의 기술은요,
나사조차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전 지구를 뒤엎고 있는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의 숫자는요, 그 어떤 지구상의 통신사, 인터넷 회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멀찍이 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지구를 뒤덮고 있는 수천 개의 바로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의 모습입니다. 구글에 쳐보면 쉽게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말인즉슨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부사입니다. 가장 확실할 때 모든 것을 던지면서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했고, 그리고 그 승부사적 기질이 지금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겨다 주고 있죠.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기업들을 창업한 기록이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가 상장의 가장 최적의 타이밍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장하지 않더라도 스페이스 X에 투자하는 엄청난 자금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굳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되지만 수많은 주주들의 태클에 얽매이면서 혁신적 기술을 자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미국 현지에서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지금 보고 계시는 500명까지 태울 수 있다고 하죠. 저 스타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사이에, 우리가 잠시 테슬라의 FSD 쪽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이에 저런 대형 우주선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요. 실제 이거 미국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스페이스 X의 로켓 실험들을 실제 저녁 밤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일들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가장 결정적일 때,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이 완성되었을 때 주저없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지금이 스페이스 X에 상장하는 시기에 최적화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일론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빠르면 내년에 스타링크를 먼저 상장시키고 많은 이들의 열화와 같은 성공적 상장의 모습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스페이스 X의 상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보다 구체적인 스페이스 X에 대한 기사와 소식들이 전해지는 대로 미국 현지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